안녕하십니까. 고승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 조율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누가 미국을 상대하는 정부에 참고가 되느냐를 놓고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했죠. 일단 통일부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파 자주파 싸움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던 부처 간 갈등이 이제 대통령의 중재로 일단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통일부의 그냥 방침을 보면은 그 한반도 평화 특사를 신설해가지고 주변 4개국에 파견해서 접촉하고 설득하겠다. 그래서 북미 대화, 남북 대화에 여건을 조성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 목표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충분히 그런 부분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의 모두가 좀 박수를 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처 간에 왜 다투는지, 그리고 역시 지금 상대가 미국인데 미국이 말이죠. 지금 과연 어떤 입장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또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점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말이죠.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에 압박과 말이죠. 제재 정책을 이제 선도하는 것인데, 트럼프는 말이 좀 더 특이한 측면이 있죠. 지금까지 말이죠. 집권 2기를 통해서 보여준 그런 측면은 이건 좀 정상에서 상당히 좀 빗겨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말이죠.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잖아요. 오랜 동맹도 일단은 일단 배척한다 할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중국과는 우크라이나라든지 대만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으르렁대면서도 대국 이기주의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손발을 맞추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입증이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와 휴전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거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냉담하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우크라이나의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결국에는 향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일단은 접어두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또 일본 수상이 중국, 대만 관련 발언해 가지고 이제 중국이 발끈해서 한일령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관광이라든지 말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일본에 대해서 좀 의외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동맹 유지되는 한에서는 중국,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계속적으로 좀 추진하겠다. 즉 미 국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악마와도 이제 손을 잡는다, 협상한다 그런 태도인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의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미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래에는 미국 이익의 극대화가 이제 전쟁이라는 수단도 일단은 상당히 앞세워졌었는데, 트럼프는 좀 다른 점이 경제적인 이익으로 미국이 이제 일단 챙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국제 외교전을 펴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다양스러운 측면이 있긴 하죠. 미국이 이제 세계 최대 무력 강국이라는 측면에서 전쟁을 선언한다, 전쟁을 앞세운다 할 경우에는 상당히 국제사회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트럼프가 다행히 미군을 국제적인 말이죠.
국지전이라든지 지역 분쟁에 직접 투입해서 피 흘리게 하지는 않겠다. 물론 뭐 그 현지에서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박수 치는 게 사실은 그 부분에 뭐 미국을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그뭐저 여러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일단 전쟁을 벌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적 지지하고 박수 치잖아요. 그런 부분이 중동에서 미국의 국익을 말이죠 계속 유지하는데 이스라엘이 필요하다. 뭐 그런 면에서 그렇다는 것을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돌아갔을 때 현재 그 남북 관계 경색된 것도 보면은 그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펴졌다. 트럼프가 2018, 19년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제 한미 간에 대해서 보면은 굉장히 그 정말 깜짝 놀라고 정말 그 엄청나게 그 남한에 대해서 불리과 같은 그런 조치를 취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 한반도 말이지 그쪽 너희들이 화해협력 우리가 좀 미국이 북한을 밀어붙이는데 좀 방해가 돼. 그러니까 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유보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금강산이라든지 개성 그 관광 개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활로를 찾지 못하고 6개월 끝내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는 이국가론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걸 합의해 놓고 돌아온 뒤에 뭐 함흥차사더라. 그리고 뭐 미국과 그저 미국에 대해서 이제 그 군사 원조라든지 말이야 군사 그 무기 지원 같은 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대북 그저 압박을 강화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국가론이 나온 것 하나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말이죠. 그 외교부가 말 통일부가 서로 이제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관계의 어떤 그 화해를 모색하겠다면은 이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대 정부들이 말이죠 수십 년간 한미 관계, 그저 북미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물론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이 그 자국 법에 의해서 이제 비밀로 설정해 놓은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도 이제 한미 동맹을 그 의식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이제 동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건 어떻습니까? 미국이 국익을 추구한다면 한국도 국익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정치인은 뭐 누차 말씀드린다마는 그 국민의 정치 모습입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뭐 자기 일신사에 뭘 위해서 아니면 말 모든 것을 걸고 뭐 한미 관계에 대해서 뭐 대처한다 있을 수 없죠. 국민의 대신해서 국민의 헌법적 권익을 위해서 그 위임받은 말이죠 모습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뭐 그 저 정치인들이 말이죠 일단 완전한 100% 주인공인 것처럼 해서는 것은 대단한 부적절하다 보고 이런 부분에서 그 이재명 정부도 그 진정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진전을 원한다면은 전반적인 그 한미 군사 관계,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비밀이고 어떤 부분이 이제 공개돼 있고 현재 미국의 말이죠 한반도에 대해서 그 이런 거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그 통제 장치는 무엇이다. 얘기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 지난 70년간 말이죠 주한미군을 동원해가지고 비폰토의 방어를 위해서 이제 그 세계 전략을 수행하는 전투기지 역할을 했다. 뭐 SIOP라든지 오플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한미군이 비밀 작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누차 말씀드린다마는 주한미군의 중도를 상대로 한 세계 전략이 자체는 군사적 충돌을 오피했을 경우에 그 미군 기지 주변에 한국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한국이 말이죠 그 전쟁에 휘말려 드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우리 정치인들이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돼요. 특히 이재명 정부는 비서혁명을 강조할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진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한 미국이 중도를 산전한 비밀 작전 이후에 주한미 사령관이 말이죠, 유엔 사령관, 그다음에 한미 연합 사령관을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군사 동맹 차원에서 외국군이 말이죠, 이렇게 세계 사령관을 모자를 쓰고 버틴 경우는 세계 역사상에 말이죠, 그 유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국이 철저하게 한반도를 통제한다. 즉 주한미군을 통해 가지고는 미국 대통령이 말이죠, 대북 선제 타격권을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적인 체제를 갖추는다는 의미가 있고, 유엔사는 한반도의 향후 말이죠, 6.25 전쟁과 같은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1950년과 같이 다국적군을 이제 투입하겠다라고는 말이죠, 장치를 해놓고, 최근에도 보면 유엔사가 한국 국회에서 말이죠, 비무장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보면 유엔사는 미국 정부 기구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은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은 말이죠, 휴전선을 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통제를 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이 준치해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것이 한미 상호 방위지와 사조에 관한 권리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서 주한미군 주둔군 주협정 소파도 미국에 말이죠,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식으로 만들어졌고, 또한 주한미군의 주둔비도 또 한국이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한미 동맹은 말이죠, 철저하게 미국의 기울어진, 미국이 슈퍼갑이고 한국이 의린, 이 사실은 예속 종속 관계를 넘어서 사실 점령 비점령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이재명 정부가 얘기를 해야죠.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마치 말이죠, 통일부가 외교부가 말이죠, 미국과 상대하는 것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다투는지 도 얘기 안 하고, 또 미국도 말이죠, 좀 지켜만 보고 있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 봐가지고는 김정은한테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는데 북한은 대꾸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의 대북의 정책은 압박을 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를 더 강화해서 김정은이 일단 손들고 나와야 된다라는, 그래야 또 나올 것이다라고는 그 정책이 분명한 것인데, 외교부 통일부 누가 나선다 해가지고 미국이 그런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구조적으로 지난 70여 년간 지금 한반도에 말이죠, 구축이 되어 있는 미국의 기득권 유지와 강화를 위한 그 장치가 지금 엄존하는 한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은 더 이상 좀 어렵단 말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북이 핵과 미사일 무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북 간에 말이죠,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비대칭적 측면, 미국의 이제 핵무기를 제어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가 굉장히 막강한 유치해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남북 간의 대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으로 좀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전 측면 등등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공동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국민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